만약에 제가 차트 분석을 할 때 딱 한 가지 기법만 사용을 해야 된다면 저는 단언컨대 매물대를 고를 겁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여러분, 토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차트 분석을 하면서 가장 큰 가중치를 두는 매물대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강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차트 분석을 할 때 딱 한 가지 기법만 사용을 해야 된다면 저는 단언컨대 매물대를 고를 겁니다. 그만큼 요즘 시장에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일단 매물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용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포괄적이고 보편적이면서도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시장 상황과 참여 입장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매물대를 개미들 무덤, 개미들의 시체가 쌓인 곳이라고 해석을 할 테며, 또 어떻게 보면은 세력들의 평단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진입가, 익절가, 그리고 손절가가 위치한 곳, 이렇게 다양하게 매물대를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게 되었든 우리는 솔직히 그렇게 큰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단지 이 매물대라는 녀석의 성향과 이 매물대를 효율적으로 도출해내는 법을 터득하고 활용해 이걸로 돈만 벌면 장땡이거든요. 제 트레이딩 철학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매물대라는 용어를 좀 쉽게 정의를 해보자면은, 가격적으로 주변에 비해 의미 있는 거래가 더 많이 이루어진 곳 혹은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의미 있는 거래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의미 있는 거래란 거래량이 높은, 즉 거래의 규모가 크거나 혹은 거래 횟수가 잦은, 그리고 거래량이 가격에 따라 급증하는 곳 혹은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매물대를 하나의 수평선으로 도출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구간, 이런 가격 범위로 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매물대라는 개념에 대해서 더 설명드리기 앞서 관련 보조지표 하나만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할 때 흔히 쓰는 거래량이라는 지표는 이 차트의 시간, X축으로 거래 규모 혹은 거래 규모 변화 추이를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 옆에 있는 이놈 보이시죠? 이거는 볼륨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보조지표로 매물대를 판별하고 도출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툴입니다. 이 볼륨 프로파일은 시간이 아닌 가격을 축으로, 이 Y축으로 거래량 혹은 거래량 변화 추이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해석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그냥 이 히스토그램이 더 높으면 높을수록 그 가격대 구간에 더 많은, 더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볼륨 프로파일 변화 추이가 더 급격하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런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 이것 또한 의미 있는 매물대가 그 구간에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거래량이 높은 구간, 그리고 거래량이 가격에 따라 급증하는 구간, 기준을 이렇게 두 개 잡아드렸어요. 자, 매물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High Volume Profile, HVP고요. 두 번째는 Low Volume Peak, LVP입니다. HVP는 볼륨 프로파일상 히스토그램이 높은 구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LVP, Low Volume Peak는 이렇게 볼륨 프로파일상 쑥 들어간대, 이런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토미님, 로우 볼륨 피크는 거래량이 없는 구간이 아닌가요? 여기서 말하는 LVP는 엄밀히 따지자면 한 단위의 HVP가 시작되거나 끝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때문에 볼륨 프로파일상 이렇게 뾰족하게 들어간 부분이 LVP지, 이렇게 크게 빈 부분은 LVP가 아닙니다. 여기는 정말로 매물대가 없는 구간이겠죠. 볼륨 프로파일로 LVP를 도출을 할 때 그 가격대에 거래량이 없는 건지, 아니면 위아래 주변에 비해서 잠깐 딱 피크가 만들어진 건지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 LVP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린 자료는 트레이딩뷰 텍스트로 올려놨었거든요. 여기 이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A few candlebonks later. 자, 그래서 이 매물대를 어떻게 찾고 어떻게 활용해서 지지 혹은 저항 구간들을 도출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동 구조가 형성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왼쪽은 천장과 바닥이 있죠. 천장과 바닥은 파동의 고점과 저점이 여러 번 겹쳐있는 구간을 뜻하고요. 오른쪽 파동 구조는 주요 고점과 저점을 도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고점들보다 이 고점이 더 중요하겠죠. 또한 이 저점들보다 여기 맨 밑에 있는 이 저점이 더 중요하겠죠.
고로 주요 고점, 저점입니다. 자, 이 네 가지 모두 다 LBP예요. 즉 LBP는 천장, 바닥 혹은 주요 고점과 저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 있는 LBP 매물대들은요, 아직 한 번도 안 뚫린 애들이에요. 저는 보통 이런 애들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 한 번도 안 뚫린 LBP는 돌파 혹은 이탈되면은 그 뚫린 방향으로 추가적인 추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고점을 돌파하면은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거고, 저점 이탈이 나오면은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도 똑같이. 고로 이 빨간색 LBP 아직 한 번도 안 뚫린 수평선들은요, 미리 들어가 있는 포지션의 손절가를 정할 때 혹은 돌파, 추격 진입 자리를 정할 때 쓰이곤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돌파가 나왔습니다. 박스권 상단을 상방 돌파를 해줬고, 여기는 전 주요 고점을 상방 돌파를 해줬죠. 자, LBP는요, 한번 뚫리면 SR 플립이 일어나요. SR 플립이 뭐예요? 서포트 그리고 리지스턴스가 플립되다. 지지와 저항이 바뀌다. 원래 저항 역할을 했던 구간이 뚫리고 난 다음에 S 플립이 나오면은 지지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한번 뚫린 LBP 매물대는 저는 보통 핑크색으로 표시를 하고요. 이 구간들은 SR 플립으로 인한 리테스트, 지지나 저항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구간들은 아까 빨간색 LBP와는 다르게 진입 대기를 해도 괜찮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면은 리테스트, 지지를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여기선 천장을 예시를 들었는데 만약에 바닥으로 뚫렸다. 그럼 똑같이 바닥도 이렇게 리테스트 저항을 받겠죠. 이 LBP 매물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트레이딩비에 올려놨던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상황을 저희가 볼륨 프로파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LBP 매물대는요, 볼륨 프로파일상 이렇게 움푹 파인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HBP 매물대는요, 볼륨 프로파일상 이렇게 나온 산처럼 뿔룩 튀어나온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HBP 매물대는 하나의 수평선이 아닌 범위입니다. LBP 매물대는 하나의 선이지만 HBP 매물대는 이렇게 범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을 때 하나의 가격, 이게 이제 LBP 매물대일 가능성이 높고요. 하나의 가격이 아닌 범위 혹은 구간으로 도출한 매물대는 HBP 매물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지 혹은 저항 구간은 범위가 넓으면은 활용하기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지지 저항 구간이 하나의 선으로 되어 있으면은 그냥 여기서 트레이딩 셋업 만들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손절가는 여기, 익절가는 이런 식으로. 근데 지지 혹은 저항 구간이 하나의 선이 아니라 범위면은 트레이딩 셋업을 설계할 때 되게 애매해지죠. 뭐 진입을 여기서 하라는 거야, 여기서 하라는 거야, 여기서 하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하라는 거야. 그래서 프라이스 액션 박스는 범위가 작고 얇을수록 더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프라이스 액션 박스가 크면 클수록 손익비라든지 손익 범위 관리가 조금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HBP 매물대 범위 내에서 그나마 유의미한 수평선을 하나 뽑습니다. LBP처럼 프라이스 액션을 조금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이 범위의 중간값 혹은 EQ값을 도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나은 방법은요, 이 HBP 매물대 안에 거래가 가장 많이 된 가격대를 뽑는 겁니다. 여기가 거래가 가장 많이 됐죠. 그 구간을 저희는 POC라고 해요. Point of Control. 그래서 HBP는 비교적 범위가 넓기 때문에 프라이스 액션으로 활용하기가 좀 어려울 때 이 POC 값을 활용해서 자리를 찾습니다. 물론 HBP 범위가 좀 좁으면은 괜찮겠지만 엄청 넓다. 그래서 뭐 여기서 사야 될지 여기서 사야 될지 모르겠다. 거미줄을 쳐야 될지. 그럴 때는 이 POC 값을 진입 근거로 삼으면 됩니다. 참고로 이 POC는요, Fixed Range Volume Profile이라는 녀석을 통해서 찾아줍니다. 트레이딩뷰 들어가면은 여기 왼쪽에 이게 Fixed Range Volume Profile이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해서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HBP 매물대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더블 클릭해서 POC 혹은 디벨로핑 POC를 키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 HBP 매물대 범위 안에 가장 거래가 많이 된 구간입니다. 볼륨 프로파일 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자, 그리고 이 HBP 매물대 범위를 도출을 하면요, 보통은 상단 그리고 하단은 LBP 매물대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예시에서도 그렇듯 이렇게 HBP 매물대를 도출을 하면은 상단, 하단 다 LBP 매물대죠. 그래서 HBP 매물대를 도출을 했다는 뜻은 위아래 LBP 매물대도 같이 도출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저희는 이 LBP 리테스트 구간을 진입 근거로 삼을 수 있겠죠. 한번 뚫린 LBP는 이후에 SR 플립으로 인한 리테스트 지지 혹은 저항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LBP 타점을 잡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진입 타점 근거는 바로 HBP 매물대의 POC 값입니다. 그래서 매물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상방 돌파가 나왔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두 구간을
진입 근거로 삼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돌파를 해준 LBP 매물대 리테스트 구간, 그리고 그 매물대의 POC. 만약에 이 HBP 매물대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은 저는 프라이스 액션 박스를 이렇게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범위가 너무 크다, 이렇게 박스로 도출하기에는 가격적인 범위가 너무 크다 하면은 이렇게 따로 잡아주셔야겠죠. 자, 이 LBP와 HBP의 POC 값 둘 중에 뭐가 더 좋냐 나쁘냐는 매번 상황마다 다르긴 하지만, 당연히 우리는 이 매물대만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죠. 매물대도 보고 뭐 추세선이라든지 피보나치, 뭐 이평선, 채널, 여러 보조지표 등등 고려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LBP에 더 많은 기술적 요소들 혹은 지표들이 겹친다 그러면 LBP에 더 높은 가중치를 주시면 되고요. POC 값에 더 많은 요소들이 겹치고 있다, 컨플루언스 레벨이 더 높다 그러면 HBP POC 값에 더 가중치를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LBP 매물대와 HBP 매물대의 프라이스 액션을 비교해 봤을 때 LBP는 조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만 HBP에 비해서 반등 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반대로 HBP는 LBP에 비해서 반등 확률은 조금 적지만 한번 반등이 나오면은 반등 폭이 되게 커요. 때문에 LBP를 활용한 트레이딩 셋업은 손익비보다는 승률을 조금 높이는 전략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거고요. HBP는 손익비를 높이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겠죠. 이게 매번 그렇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이러한 경향성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마스터 패턴이에요. 마스터 패턴은요, 저희가 도출하는 HBP 매물대를 기반으로 이 POC가 뚫렸냐 안 뚫렸냐에 따라서 이런 지지 저항 구간을 찾거나 추세를 파악하는 기법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POC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크게 나올 것이고 안 나온다면은, 뚫린다면은 크게 밑으로 쏠 겁니다. 즉 후자처럼 되면은 이 위에 휩소를 하나 만들고 밑으로 쭉 내려가는 그런 양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휩소였구나 라는 거를 최대한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걸 기준으로 봐야 되냐, 바로 이 HBP 매물대의 POC 값. 여기가 뚫리면은 조금 더 높은 확률로 여기 위에 쐈던 거는 불트랩 혹은 베어트랩이었구나, 휩소구나, 개미들 턴은 무빙이었구나 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스터 패턴 관련된 자료는 여기 또 제가 트레이딩 뷰에 많이 올려놨으니까 매물대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신 분들은 마스터 패턴도 공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HBP 매물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HBP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오더블락, 컨트랙션, 컨솔리데이션, 어큐뮬레이션, 그리고 에이시안 레인지 등으로 불려요. 왜 에이시안 레인지냐, 이제 이게 포렉스 통화 상품에서 유래된 용어인데 아시안장에 이런 매물대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장이라든지 미장 열릴 때, 일본 혹은 한국장이 열렸을 때 형성된 이 매물대를 잡아준다고 해서 에이시안 레인지라는 용어가 생겼고요. HBP를 조금 쉽게 잡는 방법 중 하나는 큰 추세가 나오기 전에 형성된 박스권 횡보 혹은 수렴 구간 위주로 노려주시면 되고요. 또한 HBP 매물대 안에 연속 장악형 캔들, 이 인걸핑 캔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가중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장악형 캔들이 뭐예요? 전 캔들의 몸통보다 더 큰 몸통이 나와서 전 캔들 몸통을 감싸줬다. 그걸 이제 장악형 캔들이라고 해요. 아무튼 이런 장악형 캔들이 연속으로 연달아 나온다, HBP 매물대에, 그러면은 그만큼 더 많이 흔들었다는 뜻이죠. 위아래로 더 의미 있는 HBP 매물대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미 있는 매물대를 도출을 했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고려를 해야 되냐, 평생 냅둘 수는 없잖아요. 딱 정해진 건 없지만 추세가 나오고 한 두세 번 정도의 리테스트지가 나왔다, 이게 POC에서 나오든 LBP에서 나오든, 그러면은 그 매물대는 없애줍니다. 매번 그렇지는 않지만 이럴 확률이 높아요. 예전 매물대 위치에 약간 위나 약간 아래에 그 다음 매물대가 또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처럼 여기 A 매물대가 형성되고 약간 위에 B 매물대가 형성됐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B 매물대의 의미가 좀 없어질 때 C 매물대가 또 주변에 이렇게 형성이 되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매물대들이 생길 때마다 프라이스 액션을 특정 횟수 이상 보여준 이전 매물대는 고려 대상에서 배제를 해주고 더 신선하고 더 중요도가 높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매물대를 작도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주 오래전에 형성된 매물대인데 돌파 이후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한 번도 리테스트 지지나 저항이 안 나왔다. 그런 애들은 오랫동안 냅둬도 괜찮습니다. A few candle bonks later.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매물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매물대는 크게 HBP와 LBP로 나눌 수 있고요. LBP는 수평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HBP는 범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HBP를 활용하기 어려울 때는 HBP 범위 내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된 가격대, 즉 POC 값을 뽑아서 활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하나의 매물대가 만들어지면은 추세가 나오고 이후 고려해볼 수 있는 진입 큰 거는 돌파가 된 LBP 매물대, 그리고 이 HBP 매물대의 POC 값
하나, 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트레이딩뷰에 더 자세하게 이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제 트레이딩뷰 자료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질문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들 성투 하세요.